안녕하세요. 77세 이현숙입니다. 42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며 교장까지 지낸 저에게도 절망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작년 이맘때였죠.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고통스러워서 화장실 가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손자가 할머니 같이 놀아요 라고 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이제 정말 끝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 한 바퀴 돌고 주말엔 손자들과 놀이공원도 갑니다. 42년간 교직에서 수많은 아이들을 돌봤지만 정작 제 몸은 소홀히 했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요? 놀랍도록 간단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평생 무시해온 4곳의 신체 부위를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70대가 되면서 많은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나이 든 사람이 어쩔 수 없지 하면서 말이죠. 손자들과 뛰어노는 것도, 여행도, 심지어 내일 아침 과연 일어날 수 있을지도 걱정하며 잠자리에 듭니다. 그 심정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은 모두 특정 신체 부위 관리에 공통적으로 신경을 쓴다는 거였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77세인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부위는 등과 두피였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가장 심각한 고민을 갖고 있었어요. 몇 달 전부터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항상 피곤함을 느꼈거든요. 손자 이름도 가끔 헷갈리고 어디 뭘 뒀는지도 자주 잊어버렸어요. 작년 봄, 제 친구 영자가 집에 놀러 왔을 때였습니다. 영자는 저보다 2살이나 많은데도 기억력이 아주 좋은 친구예요. 옛날 일도 어쩜 그렇게 잘 기억하고 말하는지 너무 부러운 친구죠. 영자야, 요즘 손주 이름도 가끔 헷갈려. 이게 치매의 시작인가 봐. 너무 무서워. 그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자가 제 등과 두피를 살펴보더니 현수가 목과 등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 두피도 많이 건조하고 하면서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영자가 해준 설명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등과 두피는 단순히 씻는 부위가 아니야. 이 부위는 중추신경계와 직접 연결되어 있고 뇌로 가는 혈액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해. 의학적으로 볼 때 목과 등 위쪽 근육은 뇌로 가는 혈관과 신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이 근육들이 뭉치면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였어요. 두피도 마찬가지야. 두피의 건강은 뇌 건강과 직결되어 있어서 두피 혈액순환이 좋지 않으면 뇌로 가는 영양 공급이 감소한다고 했어. 영자가 알려준 관리법은 4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미지근한 물과 부드러운 브러쉬로 등을 씻는 거였어요. 목욕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등을 제대로 씻지 못해. 특히 나이가 들면 팔이 뻣뻣해져서 등 전체에 손이 닿지 않지. 영자가 추천한 건 긴 손잡이가 달린 부드러운 목욕 브러쉬였어요. 미지근한 물로 등을 적신 후 부드러운 원을 그리며 척추에서 바깥쪽으로 마사지하듯 씻는 거였죠. 이렇게 하니까 등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뭉쳐있던 근육이 풀렸어요. 또한 뇌로 가는 혈류가 좋아져서 머리가 맑아지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두피 마사지였어요. 두피 마사지는 뇌 건강에 놀라운 효과가 있어. 두피에는 수많은 혈관이 있어서 적절한 마사지는 뇌로 가는 혈류를 직접 좋게 해. 방법은 간단했어요. 손가락 끝으로 두피 전체를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5분간 마사지하는 거였죠.
너무 세게 누르지 않고 샴푸할 때도 두피를 마사지하듯 하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뒤통수와 관자놀이 부분은 뇌로 가는 중요한 혈관이 지나는 곳이라 신경 써서 마사지해야 한다고 했어요. 세 번째는 간단한 척추 스트레칭이었습니다. 척추는 우리 신경계의 고속도로야. 척추의 유연성은 온몸의 신경 전달과 혈액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침대에 앉아 천천히 머리를 좌우로 돌리고 앞뒤로 움직이는 거였어요. 그런 다음 어깨를 천천히 돌리고 상체를 천천히 옆으로 구부리는 거죠. 너무 어려우면 침대에 누워서 무릎을 구부린 채 엉덩이를 살짝 들어 올렸다. 내리는 것만으로도 허리 척추의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했어요. 마지막은 저녁 시간 마사지였습니다. 잠자기 전 5분간의 등과 목 마사지는 깊은 잠을 자는데 큰 도움이 돼. 척추를 따라 달리는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중추신경계를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 마사지 크림이나 오일을 손에 발라 목부터 허리까지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거였어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테니스공 2개를 양말에 넣어 바닥에 놓고 그 위에 누워 천천히 움직이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이 4가지를 실천한 지 2달 만에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손자 이름을 헷갈리지 않게 되었고 머리가 훨씬 맑아졌습니다. 피로감도 많이 줄어들고 활력이 넘쳤어요. 영자야, 정말 기적이야. 이제 머리가 이렇게 맑을 수 있구나. 그때 영자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현수가, 우리 몸은 정말 신비로워.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이렇게 좋아지는 거야. 2번째로 영자가 알려준 부위는 겨드랑이였습니다. 처음엔 겨드랑이가 뭐가 그리 중요해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영자의 설명을 들어보니 놀라웠습니다. 현수가, 겨드랑이는 우리 몸의 자연 해독 센터야. 20개 이상의 중요한 림프절이 있어서 혈액 속 독소를 제거하고 백혈구를 생산하는 곳이거든. 저는 그때까지 20년 넘게 계절마다 찾아오는 기관지염과 알레르기로 고생하고 있었어요. 봄, 가을마다 병원을 찾아 항생제와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는 게 일상이었죠. 영자야, 나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항생제 먹는 게 일상이 됐어. 이러다 평생 약에 의존하며 살아야 하나 싶어. 그때 영자가 제 겨드랑이를 살펴보더니 현수가 여기 봐. 피부가 자극받아 붉어져 있고 림프절도 부어 있어 라고 하더라고요. 영자가 알려준 겨드랑이 관리법은 4단계였습니다. 첫 번째는 향이 없는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세척하는 거였어요. 화학 성분이 강한 바디워시는 겨드랑이의 자연 균형을 파괴해. 천연 성분의 순한 비누를 써야 해. 따뜻한 물로 적신 후 순한 비누로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닦았습니다. 영자가 추천해준 건 녹차 성분이나 코코넛 오일이 함유된 비누였어요. 피부를 진정시키면서 자연스럽게 항균 작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2번째는 완전한 건조였습니다. 겨드랑이는 습하고 따뜻해서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야. 샤워 후 부드러운 수건으로 완전히 말려야 해. 영자가 헤어드라이어를 사용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차가운 바람으로 말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정말로 세균 번식을 막을 수 있었어요. 3번째는 자연 유래 성분의 데오드란트 사용이었습니다. 알루미늄이나 파라벤 같은 화학 성분은 피해. 이런 성분들은 땀샘을 막고 장기적으로는 림프절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영자가 알려준 건 베이킹 소다와 코코넛 오일을 섞은 자연 데오드란트였어요. 냄새를 제거하면서도 땀샘은 자연스럽게 기능하도록 해주더라고요. 마지막은 아침 2분 림프 마사지였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 매일 아침 2분만 투자해서 겨드랑이 주변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거야. 팔을 머리 위로 들고 반대쪽 손으로 겨드랑이 주변을 목에서 가슴 쪽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했어요.
양쪽 겨드랑이에 각각 1분씩 총 2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이 방법들을 실천한 지 2달 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가을이 왔는데도 기관지염이 오지 않은 거예요. 항생제 없이 가을을 보내다니 정말 기적 같았습니다. 영자야, 믿기지 않아. 이제 계절이 바뀌어도 두렵지 않아. 그때 영자가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현수가,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단지 그 길을 막지 않으면 되는 거야. 세 번째 부위는 허벅지 안쪽이었습니다. 처음 영자가 이 부위에 대해 말했을 때 저는 그게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겪고 있던 증상을 생각해 보니 놀라웠습니다. 매일 밤 다리가 붓고 저려서 수면제 없이는 잠들 수 없었거든요. 영자야, 밤마다 다리가 절려서 잠을 못 자. 여러 병원을 다녀봤는데 원인을 못 찾겠다고 하더라. 그때 영자가 제 허벅지 안쪽을 살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현수가, 여기 봐. 피부가 건조하고 갈라져 있어. 그리고 여기 림프절이 부어 있는 것 같은데. 영자의 설명에 따르면 허벅지 안쪽은 단순한 피부가 아니라고 했어요. 대퇴동맥과 정맥, 림프절 등 중요한 순환계 구조물들이 모여 있는 곳이야. 이 부위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다리 부종, 정맥류, 심지어 간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말 놀라웠어요. 그동안 제가 겪던 증상들이 모두 이 부위와 관련이 있었던 거예요. 영자가 알려준 관리법은 4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따뜻한 물과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씻는 거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목욕할 때 허벅지 안쪽을 제대로 씻지 않아. 특히 나이가 들면 몸이 뻣뻣해져서 이 부위에 손이 잘 안 닿기도 하지. 영자가 알려준 방법은 긴 막대에 부드러운 수건을 감아서 사용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하니까 몸을 많이 구부리지 않고도 허벅지 안쪽을 잘 씻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통기성 좋은 면 속옷 착용이었어요. 허벅지 안쪽은 습하고 따뜻해서 피부 문제가 생기기 쉬워. 샤워 후에는 완전히 말리고 면 소재의 속옷을 입어야 해. 영자가 특히 강조한 건 넉넉한 사이즈였어요. 너무 꽉 끼는 속옷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림프의 흐름도 막아. 넉넉한 면 속옷으로 바꾸고 2주 만에 피부 트러블이 많이 좋아졌어요. 세 번째는 나비 자세 스트레칭이었습니다. 허벅지 안쪽 혈액순환에 가장 좋은 방법이야. 바닥에 앉아 발바닥을 서로 마주보게 한 후 양손으로 발을 잡고 상체를 가볍게 앞으로 숙이는 거였어요. 무릎을 부드럽게 위, 아래로 움직이며 허벅지 안쪽 근육을 풀어주는 거죠. 너무 힘들면 침대에 누워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어요. 한쪽 다리를 구부리고 무릎을 옆으로 눕혀 허벅지 안쪽을 쭉 펴주는 거였습니다. 마지막은 적절한 보습 관리였어요. 나이가 들면 피부가 얇아지고 건조해져. 특히 허벅지 안쪽은 마찰이 많은 부위라 잘 관리해야 해. 영자가 추천한 건 바세린이나 코코넛 오일 같은 천연 보습제였어요. 여름철엔 옥수수 전분 가루를 살짝 뿌려서 땀으로 인한 마찰을 줄이는 것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 4가지를 실천한 지 1달 만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밤에 다리가 저리지 않아서 수면제 없이도 잘 수 있게 된 거예요. 다리 부종도 많이 줄고 병원에서 간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영자야, 믿기지 않아. 이제 밤에 다리가 편안해서 푹 잘 수 있어. 그때 영자가 말했어요. 현수가, 우리 몸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한 부위가 좋아지면 다른 부위도 함께 좋아지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부위는 바로 발입니다. 매일 우리를 지탱해주는 이 소중한 부위를 얼마나 소홀히 대했는지 아세요? 영자는 저보다 2살이나 많은데도 계단을 쌩쌩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지팡이에 의지해서 겨우 걸어 다니고 있었는데 말이죠.
현수가, 너 요즘 왜 이렇게 된 거야? 영자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저는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영자야, 발이 너무 아파서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 이제 내 인생은 끝난 것 같아. 그때 영자가 제 발을 살펴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현수가, 너 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니? 관리요? 그냥 씻기만 하는데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영자가 저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해준 건 말이죠. 현수가, 발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야. 발에는 무려 7,000개 이상의 신경 말단이 있고, 이게 모두 우리 내장 기관과 연결되어 있어.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한 곳이야.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영자가 알려준 방법을 따라 해보니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는 따뜻한 물에 30분간 발을 담그는 거였어요. 물 온도는 40도 정도로 체온보다 약간 높게 맞춥니다. 영자가 소금 한 줌 넣으면 더 좋아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해봤을 때 정말 신기했어요. 30분 후에 발이 이렇게 가벼울 수 있나 싶더라고요.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물과 함께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발바닥 마사지였어요. 발바닥에는 전신의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가 있어. 이 부분을 마사지하면 내장기관 활동이 촉진돼. 영자의 설명을 들으며 손가락 끝으로 발바닥을 원을 그리듯 마사지했습니다. 특히 발 뒤꿈치와 발가락 사이, 발볼 부분을 중점적으로 마사지했어요.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15년간 고생하던 변비가 해결됐습니다. 매일 5분씩 마사지하는 것만으로도 소화 기능이 개선되고 숙면을 취하는데 큰 도움이 됐어요. 세 번째는 발가락 사이 관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이야. 발가락 사이는 습하고 어두워 균이 번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이거든. 영자의 말대로 부드러운 면봉으로 발가락 사이를 꼼꼼히 닦고 완전히 말렸어요. 마지막은 보습과 적절한 신발 착용이었습니다. 목욕 후 풋크림으로 발을 부드럽게 유지하고 집안에서도 미끄럼 방지 슬리퍼를 신었어요. 맨발로 딱딱한 바닥을 걷는 건 발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 네 가지를 꾸준히 실천한 지 석 달 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발이 아프지 않은 거예요. 지난주엔 손자와 함께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영자에게 배운 4가지 신체 부위와 그 관리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등과 두피,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발 이 부위들이 제 건강에 얼마나 중요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처음엔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어떻게 다 관리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영자가 알려준 방법은 정말 간단했습니다. 현수가,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 하지 마. 조금씩 바꾸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오래 지속할 수 있어. 영자의 조언대로 요일별로 한 부위씩 집중해서 관리했어요. 월요일은 발 관리, 수요일은 겨드랑이, 금요일은 허벅지 안쪽, 일요일은 등과 두피 관리로 정했죠. 각 부위마다 딱 5분만 시간을 냈어요. 5분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제가 77세가 되어서야 깨달은 건강의 비밀은 대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작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발바닥 마사지를 합니다. 식사 후에는 5분간 허벅지 스트레칭을 하고 저녁 샤워 시간에는 등 브러싱과 두피 마사지에 집중해요. 이 모든 게 하루 15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매일 하는 일과에 연결시키는 것도 중요해요. 아침 커피를 마실 때 발 마사지를 하고, TV 뉴스를 볼 때 허벅지 스트레칭을 하고, 샤워할 때 등 브러싱과 두피 마사지를 하고, 잠들기 전에 겨드랑이 주변 림프 마사지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대지 않게 돼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77세에 이 방법들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를 보인 사람들은 오히려 80대, 심지어 90대에 이런 관리법을 시작한 분들이었어요. 우리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김태호 할아버지는 82세에 이 방법들을 시작했는데 6개월 만에 혈압약 양을 절반으로 줄였다고 해요. 10년간 시달렸던 불면증도 해결했죠. 현숙 선생님, 82세 중반에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아요. 이제는 매일 아침이 기다려져요. 또 다른 친구인 93세 이상철 할아버지는 이 방법으로 오랜 관절 통증을 크게 줄이고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더니 늦게 배운 건강법이 이렇게 효과가 좋을 줄 몰랐네. 손주와 함께 공원을 산책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아들에게 했을 때 반응은 냉담했어요. 아들은 의사거든요. 엄마, 그런 민간요법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해요.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받으세요. 하지만 3개월 후 제 건강검진 결과를 본 아들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혈압, 혈당, 간 수치 모든 게 정상 범위로 돌아온 거예요. 저는 지금 77세이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 한 바퀴 돌고 주말엔 손자들과 놀이공원도 갑니다. 42년간 교직에 있으면서도 유지하지 못했던 건강을 은퇴 후에 되찾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평생 소홀히 여겼던 신체 부위들의 관심을 기울이는 것뿐이에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등과 두피,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발. 이 네 곳만 제대로 관리해도 여러분의 건강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인생을 바꿉니다. 저는 77세에도 손자들과 뛰어놀고 친구들과 여행을 계획하며 매일을 활기차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몸에 관심을 갖고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제 경험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77세 전직 교장 선생님 이현숙이 응원합니다.